자, 진행합니다. 여기는 이제 초보도 있고 그래서 영어랄지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모르면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자, 처음에 보시면 직류회로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실하게요. 자, 전기는 직류회로가 있고 교류회로가 있어요. 교류회로. 교류회로는 A실하게요. 그러면 직류하고 교류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가 직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이걸 크기라고 해요. 크기. 그러면 이 직류라는 말은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 것. 그러면 직류는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거 보시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전지라고 합시다. 건전지는 보통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자체 한계가 몇 볼트로 되어 있어요? 1.5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1.5볼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가 되겠어요? 0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건전지는 1.5볼트인데 크기가 일정해요. 일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전지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보면 이게 폭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르는데, 건전지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떨어지겠죠.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류라는 자체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직류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게 직류 전원 표시예요. 그러면 이게 직류 전원 표시인데, 여기 긴 쪽 있죠? 긴 쪽을 플러스로 잡고 짧은 쪽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로 잡아요. 직류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면 직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 직류 회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존재한다? 극성이 존재해요. 극성이 존재하는데 플러스하고 뭐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전지를 연결을 시킬 때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요? 극성을 확인하셔야죠. 극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극성이 잘못되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반드시 직류라는 개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즉 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극성이 있다. 다음에 교류라는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류라는 자체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이게 크기고,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이 시간인데, 자 보세요. 한 번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 교류는 뭐란 뜻이에요? 뭐가 변한다? 크기와 방향이 어떤다? 변한다.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것, 그러면 교류란 뜻이고,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그러면 직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요거에서 I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V를 써요. 그 다음에 소문자 I를 쓰고 소문자 V를 써요. 자, 그러면 영어 개념에서 IV 이렇게 소문자하고 대문자를 썼는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대문자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여기는 진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이 I를 갖다가 뭐라 한다?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전류. 그리고 A자를 써요. 이게 단위예요.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V라는 자체는 뭐냐면 전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V자를 써요.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라고 읽는다? 앞으로 암페어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뭐다? 볼트예요. 그냥 직류라는 자체를 쓸 때는 그냥 I 그러면 전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V 그러면 뭐다? 전압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대문자 형태가 나왔고 소문자 형태가 나왔잖아요. 소문자는 I는 전류는 전류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뭐가 돼요? 전압이에요. 그런데 IV라고 써놓고 똑같이 이거를 전류, 전압이라고 표기를 못해요. 교류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시하냐? 순시치 전류, 그 다음에 순시치 전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순시란 말을 썼잖아요.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순시는 뭐다? 순간순간 뭐다? 변화하는 값이에요. 저는 시시각각 변하는 값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기를 할 때 직류라는 자체가 있고 교류라는 자체가 있는데 실제 전기는 직류를 말하는 거예요?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전기는 다 뭐라 한다?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전기는 뭐라고 해요?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교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류의 표시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주어지냐면, 자, 직류에서 전류, 전하량, 시간의 문제 이렇게 됐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를 쓸 때 전류라는 용어를 쓸 것이고요. 여기는 뭐다? I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란 말을 쓰겠죠. V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T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타임이에요. 타임.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잡는 거예요? 시간을 잡는데 단위가 뭐다? 초예요. 초.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전류가 나왔고 전압이 나왔고 시간이 나왔는데,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전하의 이동이에요. 그러면 전하의 이동이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기량의 이동이에요. 전기량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흐른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량 이동. 그래서 이 전기량을 우리가 표시할 때 뭐라고 표시하면 Q라고 표시해요. 아시겠죠? Q. 그리고 여기다가 C를 써요. C. 이거는 뭐다? Q 해놓고 C라고 썼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쿨럼이라고 이거예요. 그러면 전기량의 기호는 뭐고? Q고 단위는 뭐다? 쿨럼이라고 있자 그 말이에요. Q고 단위는 쿨럼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전하란 말을 썼는데 전하라는 개념은 나중에 양전하가 있을 것이고 음전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류 그러면 전하가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이동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이 있어.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전류가 흐르게 해서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눈다고 말이지.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부도체를 뭐라고 한다? 저전체.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다? 반도체. 예? 도체, 반도체, 부도체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도체란 말은 뭐예요?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도체는 뭐예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떨어지지. 도체라는 자체에서 가장 좋은 것은 AG 해놓고 은이야. 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 전선으로 많이 쓴 것이 뭐야? 구리야. 구리. CU. 구리지. 앞으로 구리는 뭐라고 한다? 동이란 말을 써. 그런데 이 은하고 구리를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비싸? 은이 더 비싸지. 응? 은이 더 비싸? 응? 근데 은이 비싼데 은의 가장 문제점이 뭐겠어? 문제점. 가장 좋은 것은 은이야. 은인데 은의 가장 문제점이 뭐야? 네, 안 꺾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연결할 때 납땜을 하든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은은 뭐가 부정하다? 앞에 이게 나와. 가효성이 안 좋아. 가효성이란 말이 뭐냐면 구부러지는 성질이야. 그래서 현재 도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체는 뭐다? 누구다?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해. 그러면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 도체에서 가장 좋은 거 고르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은. 다음에 뭐다? 구리. 그렇게 형태만 고르는데 은구리라고 보면 돼. 은구리.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개념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거야. SI. 이게 규소야, 규소. 그 다음에 GE. 이게 게르마늄이고. 반도체. 예?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규소해갖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SI라고 하면 뭐야? 너희들이 많이 들어봤어. 실리콘이란 말을 쓰는 거야. 실리콘. 실리콘이 기소야. 다음에 부도체는 뭐야? 절연체잖아. 자, 부도체란 말은 뭐가 안 흘러?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선 피복이 벗겨졌어. 그러면 그때 뭐를 해? 테이핑을 하지.
테이핑을 할 거 아니야. 그 테이프를 갖다가 무슨 테이프라고 그래? 절연 테이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절연 테이프. 그러면 이제 절연이란 말이 나왔지. 절연이란 말은 외부로부터 누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절연은 나중에 뭐라고 보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절연장은 어떻게 좋다? 클수록 좋다. 이해하셨어? 절연장은 클수록 좋아. 절연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뭐가 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절연장이. 응? 그래서 나중에 절연장은 뭐일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그래서 이 절연장을 측정하는 것이 뭐냐? 측정하는 계기가 뭐라고 하냐? 계기를 우리가 매거라고 해요. 매거. 꼭 알아둬. 절연장을 측정하는 것이 뭐다? 매거란 말을 쓴다고. 또는 절연저항계 그러겠지. 절연저항계. 그러면 지금 도체, 반도체, 부도체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지. 지금 전류라는 자체는 I라고 했고 전압은 V고 그 다음에 여기는 T고 있어요. 타임이라고 해요. 타임. 시간이야. 시간. 자, 그러면 전류는 뭐가 된다고 했어? 뭐가 이동한다고 했어? 뭐가 이동한다고 했어? 전기량이 이동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류는 뭐예요? 전기량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봐봐. I는 뭐야? 전류야. 요놈은 뭐가 이동한다 했어? 전기량. 전기량의 기호가 뭐라 했어? Q라 했잖아. Q. 그러면 전기량이 이동하는데 그때 뭐예요? 시간이란 단위를 표시하겠지. T. 시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1A다. 1A란 말은 1초 동안에 몇 개가 운반하는 거야? 한 개의 전기량이 이동하는 거야. 1초 동안에. 응? 1초 동안에 한 개의 전기량이 이동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1초 동안에 한 개가 이동하는 것의 전기량인데, 그러면 10A란 말은 어떻게 돼요? 1초에 몇 개가 가는 거예요? 1초에 10개가 가는 거예요. 10개. 1초에 10개가 가는 거라고. 1초에 10개가 가는 거라고. 1초에. 응? 그러면 1초에 10개가 가면 1시간 동안은 몇 개가 가겠어? 600개. 어? 1시간. 3600개. 자, 10A는 1초 동안에 몇 개야? 10개지. 1초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1시간은 3600초잖아. 그러면 3600 곱하기 얼마야? 10이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운반하는 거야? 36,000개가 운반하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혈액이 흘러야만 뭐가 돼? 순환이 돼야만 뭐가 돼? 온도를 유지하지. 체온을 유지할 거 아니야. 혈액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돼? 몸이 어떻게 돼?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액이 운반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 열을 갖다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류도 흐르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하겠지. 자, 봐봐.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했잖아.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 줄 법칙이라고 해. 뭐라고? 줄 법칙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하고 관계 있는 법칙을 찾아라. 그러면 무슨 법칙을 찾는데? 줄 법칙을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 식에서 이게 나왔잖아. I는 뭐다? T분의 뭐다? Q라는 공식이 나왔잖아. 이게 첫 번째 공식. 이해를 해야 돼. I는 뭐다? T분의 Q다. 그러면 I는 T분의 Q를 가지고 봐봐. Q를 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많이 나오는 문제. Q는 뭐다? I 곱하기 뭐다? T다. 자, 이때는 단위가 뭐가 돼야 돼? 암페어. 이쪽에 단위는 뭐가 돼야 돼? 쿨롱이야. 단위 잘 봐야 돼. 쿨롱. 자, 이 식에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거야. I는 T분의 Q라겠어. Q의 단위는 뭐야? 쿨롱이야. C의 단위는 뭐야? T의 단위는 세크야. 세크.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거. C/per 세크는 단위가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암페어로 바뀌어. C/per 세크는 뭐다? 암페어라고 단위를 물어볼 거니까 C/per 세크는. 자, 공식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꼭 외워야 할 공식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I라는 자체는 T분의 뭐다? Q다. 그게 어디가 있어? 어디 있겠지? 가장 첫 번째 있겠지? 그래서 전류와 뭐다? 전하의 관계를 표시한 식이야.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V야. V는 뭐라고 그래? 전압이라고. 응?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전압이란 말을 표시했어. 여러분들이 사람에는 뭐가 있어? 저혈압도 있고 고혈압도 있지. 저혈압이 좋아? 고혈압이 좋아? 둘 다 안 좋지. 그러면 이 전기도 봐봐. 자, 저전압이 있을 것이고 고전압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저전압이 있고 고전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저전압, 고전압도 다 안 좋지. 그랬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압이 이거는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전압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압이 올라가는 것도 안 좋고 전압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잖아. 이해하셨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전압이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다? OVR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보다 과전압 계정이라고 해. 과전압 계정. 여기는 UVR이라고 그래. 저전압 계정. 이거 나와. 이 전압이 올라가면 어쩐다? 차단시키는 것이 뭐다? 과전압 계정기가 차단을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전압이 너무 내려가도 어쩌?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것보다 뭐야? 저전압.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U하고 V를 썼잖아. O를 썼잖아. U, 언더란 뜻이고 O, 오버. 오버가 되면 좋아? 나빠? 나쁘잖아. 그래서 앞으로 언더, U라고 비시면 저란 뜻이고 O 그러면 뭐다? 과라는 뜻이야. 과. 알겠어? O, V. 그래서 일정 전압이 올라가면 그때 차단한 경기를 뭐다? 과전압 계정기, 그 다음에 저전압 계정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압이라고 돼 있는데, 자, 직류 한번 볼게. 이게 1.5V야. 그러면 얘가 0V. 그러면 이 높이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전기적인 높이야.
높이, 즉 뭐다? 전이차란 말이죠. 정기적인 높이 또는 전이차.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야? 우리가 전기에서는 뭐야? 압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 직류 기호는 어떻게 그린다겠어? 이렇게 표시한다겠어?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있어. 이렇게. 이걸 R이라고 그래. 저항. 그 다음에 이건 옴이야. 뭐라고? 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부하가 있다고 그러자. 그러면 잘 봐봐. 이거는 무슨 회로라냐면 이게 전기 회로야. 전기 회로인데 전기 회로라고 있잖아. 전기 회로란 말은 뭐야? 전기가 다니는 길이야. 회로야. 말대로. 응? 자, 그러면 전기 회로 그랬는데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실제로 전기는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I가.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우리를 앞으로 이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뭐로 흐르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I가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전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게 전압이야.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정기적인 높이가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저항이란 말을 썼지. 잘 봐봐. 이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용수철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이게 앞으로 저항의 기호야. 그러면 여기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겠어? 지나갈 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지나가면 학교 있는 데가 뭐예요? 방지턱 있지. 방지턱이 무슨 역할을 해줘? 자동차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못 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예?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자체는 뭐를 방해하는 거야? 전류의 흐름은 어떤 거야? 방해하는 거야. 뭐라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겠다. 누가? 저항이 방해하겠다. 그러면 여기 식에서 봤을 때 여기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V라고 하는 것은 볼트지. 볼트. 그 다음에 우리 식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표시는 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자 봐. 여기서 한번 볼게. V하고 나온 식이 뭐만 나왔어? V하고 I하고 R이 나왔지. V하고 I하고 R 나왔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전류는 저항하고 비례해요, 반비례야? 아까 저항이라는 자체는 뭐야? 전류의 흐름을 어쩐다고 했어? 방해하니까 반비례가 되는 거야. 뭐라고? 반비례.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들어가겠지. 아, 전류하고 저항은 어찌다? 반비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봐. 이 R이라는 값이 도체가 됐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이 R 값이 부도체가 됐을 때하고 이 도체가 R이 부도체가 되면 저항값이 무한대라고 보면 돼. 무한대. 그러면 무한대가 여기가 무한대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쪽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아예 안 흐르겠지. 그러니까 부도체는 뭐가 된다? 전류가 어찌다? 거의 어찌다?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전류라는 자체는 저항에는 반비례했지. 그런데 뭐하고는 비례해야 돼? 봐. 이 1.5V가 계속해서 이게 지금 뭐야? 전이차야. 그래서 뭐하고 그러면 이 식을 설명하면 어떻게 돼?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법칙을 첫 번째 나온 거야. 무슨 법칙? ohm의 법칙으로 하자. 그러고 ohm의 법칙. ohm의 법칙이야. 그래서 가장 전기 쪽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첫 번째 법칙이 ohm의 법칙이야. 그러면 I는 R분의 V잖아.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V는 뭐가 된다? IR이다. 이게 무슨 법칙? ohm의 법칙이다.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해. 뭐라고? 전류는 이거를 말로 풀 거라고. 전압에는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저항은 어떻게 된다? 저항은 반비례하더라. 이걸 말로 푼 거야. 그죠?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하다. 이게 무슨 법칙? ohm의 법칙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회로 해서 여기 보면 부하란 말을 썼지. 부하. 자, 부하란 말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하. 부하는 영어로 노드야. 노드란 말을 써. 그러면 부하가 많이 걸리면 뭐가 돼? 부하가 많이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과부하란 말을 써. 뭐라고? 과부하. 과부하는 좋아, 나빠?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과부하가 걸렸다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자. 현재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 있는 것은 AC 220V야. 그러면 단상이란 말을 써. 단상. 그런데 분전반의 구조를 봐봐. 분전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메인 차단기가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메인 차단기가 만약에 여기가 50A다 하자. 메인 차단기가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뭐가 붙으냐면 차단기가 붙어. 과전류 차단기. 그러면 과전류 차단기가 붙은데 이 과전류 차단기가 숫자가 써졌어. 꼭지가. 꼭지. 그러면 여기가 15A. 그러면 뭐다? 이 차단기는 몇 암페까지 견딜 수가 있다? 15A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붙었겠지. 여기가 또 붙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차단기가 있겠지. 그러면 현재 아파트 구조는 보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전등. 그러니까 전등은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등, 각종 전등을 다 이 스위치로 물려 있다고.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또 뭐를 물렀어? 콘센트하고 전등은 틀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려 있는 거 뭐? 에어컨. 이렇게 물려 있단 말이야. 대부분 보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전등을 갖다가 수리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스위치만 내리면 돼? 전등 스위치만 내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콘센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누구? 이 전체를 다 안 내려도 관계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50A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15A짜리 여기가 15A가 들어갔다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봐. 들어가는 것은 얼마가 들어왔어? 50이 들어갔잖아. 나가는 것은 얼마가 나왔어? 15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50이 들어갔고 나가는 것이 15가 나왔잖아. 이거를 갖다가 무슨 법칙이냐면 나중에 키로이 호프 제1법칙이라고 해. 일명 전류법칙이라고 해. 이거 많이 물어봐.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의 제1법칙, 전류법칙인데 들어가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 합은 어찌해야 돼? 반드시 어때야 돼? 같게끔 만들어줘야 돼. 이해했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차단기는 계속 내려가게끔 돼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약간 더 크게 작용을 해. 왜 그러냐면 50A란 말을 썼는데 이 다 합쳐도 여기가 45밖에 안 돼. 왜? 우리가 스위치를 올릴 때 동시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없어. 동시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없어. 이거는 뭐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올라가 버리는 거고. 근데 실제 우리가 뭐예요? 계속 연결이 돼 있는 놈은 누구야? 이 전등하고 콘센트는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근데 에어컨은 어째?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쩌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차단기를 만들 때는 반드시 뭐냐면 들어가는 거고 나가는 전류 한번 어쩌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면 결론적으로 어쩐다? 차단기를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부하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부하가 뭐라고 했어? 로드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부하를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선풍기, 그 다음에 컴퓨터, 이게 다 뭐야? 부하야, 부하. 알겠어? 네. 집에서 쓰고 있는 것이 다 부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부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있지. 그게 뭐야? 전기 요금에서 가장 주범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뭐냐고. 응? 전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야? 그 일시적으로 한 거 있지. 뭐야? 일시로 뭐 그 전자레인지 말고 거기다가 뭐 오븐이라고 그냥? 오븐 말고 에어프라이. 그 다음에 컴퓨터도 많이 들어가. 실제로. 왜? 요즘은 컴퓨터가 대형이다 보니까 보통 소비 전력이 크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전기 다리미, 그 다음에 여자들이 쓰고 있는 거 헤어,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정에서 쓰는 전등 있지. 전등은 거의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실질적으로. 근데 예전 사람은 그겠지. 전등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스위치를 꺼라 막 그러잖아. 근데 끌 필요가 없다니까. 거기 전등이 갖고는 돈이 안 나온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하란 말을 쓰면 전등,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기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자체를 갖다 뭐란다? 부하란 말을 쓴다.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ohm의 법칙이 나오고 I가 나왔어. I는 R분의 뭐다? V. 그럼 이제 공식 몇 개 나왔냐? 뭔 3개 나와? I는 뭐 T분의 Q 하나 나왔지? 또는 뭐야? I는 R분의 V 나왔잖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V야, V. 자, V라고 나왔는데, V는 또 한 가지 식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V를 다 빼먹어. 자, V. V하고 Q하고 W가 나와. 지금 앞에서 V식하고 Q는 이해했겠지. V가 뭐야? 전압. Q가 뭐야? 전기량. 응? 그러면 이 W라는 자체는 뭐냐? W를 표시했어. 이거는 전력량이야. 전력량. 그러면 이 식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건 에너지야. 그래서 나중에 V라는 자체가 뭘 식이 나오냐면 Q분의 W라는 공식이 나와. 이건 J라고 써. 앞으로 J는 뭐다? 줄이야. 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 CAL 그러면 뭐야? 칼로리라고 이게. 칼로리. 응? 이거는 뭐고? J는 뭐고? 줄이야. 그 다음에 CA라고 보면 뭐야?
그러면 이게 무슨 단위가 되냐면 나중에 열량의 단위가 돼. 열량의 단위가 돼. 그러면 이제 식을 만들 때 V는 Q분의 W. 그러면 잘 봐봐. 줄 퍼 식은 뭐다? 단위가 뭐가 돼야 된다? 보세요. 10%는 뭐야? 암페어야. 그 다음에 줄 퍼 시 그랬잖아. 그러면 줄 퍼 시는 뭐다? 단위가 뭐가 돼야 된다? 볼트가 돼야 돼. 뭐라고? 볼트가 돼. 이걸 물어본다고, 기능사에서는. 자, 그러면 저 식을 한번 조합을 해볼게. 우리가 배운 식에서 자, 첫 번째 식이 뭐야? Y는 C분의 Q야. 그럼 이 Q는 뭐야? IT야. 이 시간 I. 두 번째 I는 뭐야? R분의 V야. 그러면 V는 뭐야? IR일 것이고, R은 뭐가 돼? I분의 V가 되겠지. 자, 세 번째가 무슨 식이 돼? V는 Q분의 W가 되겠지. 이 식을 많이 나올 거야, 이 식에서. 그러면 W는 뭐가 돼? V 곱하기 뭐가 돼? Q가 돼. 이 세 가지의 공식 중에서 1번하고 여기 1번하고 3번을 같이 사용을 해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식은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저율에는 전압에는 비례하다. 이 식만 알아두면 되잖아. 오음의 법칙이라는 자체에서 나중에 뒤에 직백열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식에서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볼게요. 다 없애버렸네. 만들면서. 자, 봐보세요.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보면 전력량하고 전력이란 말을 썼죠. 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전력량과 전력은 다르다. 맞아요? 전력량과 전력은 다르다. 맞냐고? 네? 예? 글자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전력량과 전력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력량이란 말은 잘 보면 전력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양을 곱한 거잖아. 맞지? 전력은 뭐야? 양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 같지가 않지? 같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이제 반드시 여기서 나올 때 양이라고 나오잖아. 양은 뭐다? 시간의 개념이야. 뭐라고? 시간이라고. 그러면 앞에서 보면 또 이런 문구가 있어. 열량 그랬어. 여기도 양이 곱해졌잖아.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 시간의 개념이라고.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 용어가 들어오겠지. 전력량과 전력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전기에서는 써요. 자, 봐. 파워란 말을 써. 그 다음에 포스란 말을 써. 파워와 포스의 차이점이 뭐야? 너희들이 배울 때는 파워도 힘이지. 예. 포스도 힘이야. 예? 그런데 영어에서는 파워라는 자체, 포스라는 자체 그런데 여기는 힘이야. 힘. 예? 힘의 단위는 뭐냐? N자를 써.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읽는다? 뉴턴이란 말을 쓰는 거야. 뭐라고? 뉴턴이란 말을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파워 그랬지. 파워도 힘이야. 힘은. 근데 전기에서 파워라는 자체는 힘이라고 쓰지 않아. 전력이라고 써. 뭐라고? 전력. 그러면 전력의 단위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써. 너희들 많이 들어봤지? 뭐야? 와트. 와트라고. 와트.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P는 뭐다? 전력이란 뜻이 떠. 그 다음에 F는 뭐다? 힘이야. 힘의 단위는 뭐다? 뉴턴이란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란 무슨? 와트를 와트.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기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전기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겠어? 만약에 컴퓨터가 600W라고 해.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곱해? 시간을 곱하겠지? 곱할 거 아니야? 곱하고 나서 또 뭐를 곱해? 날짜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한 달치의 전기 요금이 나오겠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뭐가 붙어? 누진제가 붙은다고. 결론적으로 뭐야? 400kW하고 399kW하고 401kW의 차이점이 얼마인 줄 알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 커. 그러니까 맥스를 어디로 끊어버린 거야? 301에서 400을 쓰냐? 400에서 500을 쓰냐? 500에서 600을 쓰냐? 이 말이야. 알겠어? 끊을 때. 응? 그러면 앞으로 P는 뭐다? 파워라는 쓴데 뭐른다 앞으로? 전력. 그 다음에 F는 뭐다? F는 뭐다? 포스. 그러니까 뭐다? 힘이야. 힘. 그래서 P하고 뭐를 쓴다? F. 그러면 여기서는 이 P만 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 몇 시요? 48분이야? 잠시 쉬었다 할게. 쉬었다 와.